여러분,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젠 예전 같지가 않네. 무릎이 욱신거리고 허리는 뻐근하고 걸음도 전보다 느려졌다는 걸 문득 깨달았을 때 마음 한켠이 조금 서글퍼지죠.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가빠지고 물건을 들기도 부담스러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우리 마음도 함께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구나. 나이 들면 멈출 수 없지만 건강한 삶을 지키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건강운동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하루당 10분에서 30분, 집안에서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고 꾸준히만 하신다면 정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왜 운동이 중요한지를 짚고 넘어가야겠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관절은 굳어가며 순환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활동량은 줄어들고 그에 따라 몸이 더 굳고 약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자칫 낙상 위험이 커지고 뼈 건강도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낙상 후 골절로 이어질 경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심지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 몸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단 5분의 걷기, 가벼운 팔 움직임,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동작들이 우리 몸의 근육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도와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운동,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실천 방법은 매일 10분, 느린 걷기부터 시작하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전신 운동이에요. 무엇보다도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죠. 걷기는 하체 근육을 단련하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며 관절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특히 고관절과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해 낙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만 걸어도 좋아요. 집 안 거실을 몇 바퀴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5분이 일주일, 후엔 10분이 되고 한 달 뒤엔 20분이 됩니다. 몸이 적응되면 자연스럽게 거리는 늘어나고 걷는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이때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바른 자세입니다. 어깨는 펴고 시선은 정면을 보며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고 앞발로 밀어내듯 걷는 걸 의식해보세요. 이렇게 걸으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고 걷는 효과도 훨씬 좋아집니다. 또한 날씨가 좋을 땐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햇볕을 쬐며 걷는 것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뼈 건강에도 좋고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집에서 하는 스트레칭으로 유연성 키우기입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을 줄이고 움직임의 범위를 넓혀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어깨가 굽고 허리가 뻣뻣해지며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평소 하던 동작조차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5분의 스트레칭만으로도 이런 증상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기지개 스트레칭은 하루를 시작하는데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양팔을 천천히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손끝까지 힘을 쭉 주면서 기지개를 켜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옆으로 기울이며 몸의 옆선을 늘려주고 다시 반대편으로도 반복합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척추와 갈비뼈, 주변 근육이 시원하게 풀리게 됩니다. 또 다른 좋은 동작은 목과 어깨 돌리기입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아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로 올렸다 내리며 둥글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이나 TV, 시청 등으로 뻣뻣해진 목과 어깨의 근육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허리를 지탱하는 근육을 위해 무릎 당기기나 허리 틀기 동작도 추천드립니다. 이 동작들은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허리 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 중요한 점은 절대로 반동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맞춰 천천히 늘려야
근육이 안정적으로 이완되고 오히려 통증을 줄일 수 있어요. 무리해서 늘리기보다는 기분 좋을 만큼만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 자신이 가장 여유로운 시간을 정해 루틴으로 만드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요. 아침 기상 후, 점심 식사 후, 혹은 잠자기 전 5분 스트레칭은 피로 해소와 수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근력 운동으로 몸의 기초 체력 지키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힘들거나 물건을 들 때 쉽게 지치는 현상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특히 근육량이 줄면 대사 기능도 떨어져서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위험도 높아지게 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근육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중량 기구 없이도 체중만으로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아주 많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동작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자극해 하체, 근력을 길러주는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초반엔 등바디를 잡고 해도 좋고 익숙해지면 손을 앞으로 뻗으며 중심을 잡는 방식으로 해보세요. 그 다음 추천하는 운동은 팔굽혀 펴기 변형 버전입니다. 벽을 마주보고 선 뒤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벌려 벽에 대고 천천히 팔을 굽혔다 펴는 동작이에요. 이건 상체 근육을 강화해주는 운동으로 특히 어깨 관절과 가슴 근육, 팔 힘을 길러줍니다. 처음부터 바닥에서 하는 건 어려울 수 있으니 벽에 기대어 시작하는 벽 푸시업을 통해 천천히 근력을 키워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동작은 앉은 상태, 다리 들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한쪽 다리를 바닥과 평행하게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이에요. 이건 허벅지 앞쪽 근육을 자극하고 동시에 복부의 힘도 길러주는 운동입니다. 하루 10회씩 좌우 번갈아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두 다리를 번갈아 올리는 교차 다리 들기로 확장해도 좋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동작들이지만 하루 10분씩만 꾸준히 실천해도 한 달 뒤 여러분의 몸은 훨씬 탄탄하고 안정감 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실제로 70대 후반이 이은자 어르신은 처음엔 앉았다 일어나기도 벅찼지만 매일 5분씩 의자 스쿼트를 반복하면서 한 달 만에 스스로 시장 바구니를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근력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꾸준함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기적을 만들어줍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유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무조건 쉬운 동작부터 시작하세요. 욕심내서 어려운 동작을 하면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둘째, 몸이 보내는 신호에 집중하세요. 통증은 몸의 경고입니다. 조금 뻐근한 건 괜찮지만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고 쉬어야 해요. 셋째, 매일 같은 부위만 운동하지 말고 상체, 하체, 복부 등 부위를 번갈아 가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근육이 고르게 발달하고 피로도 덜하게 됩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서도 물을 잘 챙겨 마시지 않는데 수분 부족은 피로를 가중시키고 근육의 회복도 방해합니다. 하루 68컵, 특히 운동 전후엔 한 컵씩 물을 꼭 마셔주세요. 식사 때만 마시기보다는 시간 간격을 두고 나누어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운동을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운동은 의무감이 아닌 즐거움이 되어야 오래갈 수 있어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스트레칭을 하거나 TV를 보면서 다리 들기 운동을 하거나 손자와 함께 걷기 놀이를 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고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기도 하죠. 가까운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운동 교실도 잘 활용해보세요. 정리해볼게요. 지금까지 소개한 3가지 실천법 기억하시죠? 첫째, 매일 10분 느린 걷기로 신체 기능 유지하기. 둘째, 집에서 스트레칭으로 유연성 확보하기. 셋째, 기초 근력을 길러주는 간단한 근력 운동 실천하기. 이 3가지를 여러분의 하루 루틴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보세요. 어느 순간 걷는 게 덜 힘들어지고 계단도 가뿐히 오를 수 있게 되며 자다가 깨는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실천법들을 어떻게 나만의 루틴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이걸 통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여러분께서도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는 건 쉽지 않지만 아주 작은 의식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지개를 켜는 걸 매일 반복하면 그 순간이 곧 내 몸을 돌보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작지만 반복되는 행동이 루틴이 되고 그 루틴이 쌓이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여러분과 비슷한 연령대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7세 최순자 어르신은 관절염으로 인해 걷는 것조차 힘들어 운동을 포기하고 지내셨다고 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시청한 건강 프로그램에서 의자 운동을 접하게 되었고 그날부터 하루 5분씩만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뻣뻣해서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일주일 후엔 의자 운동 3세트도 가뿐히 소화하셨고 한 달이 지나자 동네 마트를 혼자 다녀오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다시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부산의 70세의 김영섭 어르신입니다. 김 어르신은 퇴직 후 체중이 늘고 기력이 없어서 하루 종일 집안에서 TV만 보시던 분이었어요. 가족의 권유로 매일 20분씩 저녁 산책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10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2달이 지나자 산책 시간이 40분으로 늘었고 체중도 6kg 줄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김 어르신은 걸으며 주변 이웃과 인사도 나누고 마음이 밝아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운동이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인 활력도 되찾아준 대표적인 예죠.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너무 대단한 목표는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는 거실 5바퀴 걷기, 점심 먹고 물병 들고 팔 들어 올리기 10회, 저녁에 TV 보며 다리 들기 5세트 같은 아주 작은 계획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느냐입니다. 운동을 루틴화하려면 이런 팁도 활용해보세요. 하나는 운동 일기입니다. 오늘 몇 분 걸었는지, 어떤 동작을 몇 회 했는지 간단히 써두는 거예요. 수첩이나 달력, 스마트폰, 메모 앱을 활용해도 좋아요. 이 기록은 자신에게 자극을 주는 훌륭한 보상이 됩니다. 어제보다 더 많이 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여러분의 운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운동 시간 정해두기입니다. 예를 들어요. 매일 아침 9시엔 걷기 운동, 저녁 7시엔 TV 보며 스트레칭처럼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두면 훨씬 실천하기 쉬워집니다. 뇌는 반복되는 자극에 익숙해지는 특성이 있어서 같은 시간에 운동하면 몸이 이제 운동할 시간이라 자동으로 반응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습관화되면 더 이상 운동이 힘든 일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운동을 하다 중간에 지치거나 이걸 계속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땐 다시 오늘 이 영상을 떠올려 주세요. 건강을 위해 필요한 건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아주 작고 반복적인 실천입니다. 마치 나무에 물을 주듯 매일매일 내 몸에 관심을 주는 것, 그것이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나이에 맞는 운동 강도를 선택하세요. 절대 무리하지 않고 몸에 맞게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절대 끊기지 않게 매일 실천하는 걸 목표로 하세요. 셋째, 운동과 수면, 식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운동 후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사는 운동 효과를 배가시켜줍니다. 넷째, 나 혼자 하지 마세요. 친구, 배우자, 자녀와 함께하면 훨씬 더 즐겁고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도 아직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해주는 만큼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미약해 보여도 하루하루 쌓이면 그 변화는 확실히 찾아옵니다. 예전엔 계단 오르기 힘들었던 분이 어느새 산책을 즐기게 되고 팔 하나 제대로 안 올라가던 분이 2팔로 창문을 활짝 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건강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반드시 보상받는 길입니다. 또한 이런 변화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경험이 됩니다. 이웃과 함께 공원 걷기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모임도 좋습니다. 같은 동네의 친구 3명만 모여도 운동의 재미는 배가 됩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느낌은 강한 지속력을 만들어냅니다. 웃으며 이야기 나누고 함께 스트레칭하며 우리 진짜 좋아졌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삶이 활기차지고 건강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여기에 정신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운동은 단지 몸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운동 중에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우울감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강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상, 호흡 운동, 간단한 요가 동작들도 함께 해보시면 정신적인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내 몸이 편해야, 내 마음이 즐거워야 가족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나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조금 더 신경 써보세요. 나를 위한 선물, 그게 바로 매일 10분의 운동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운동법 어렵지 않죠?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 하루 10분에서 30분. 이 시간을 내 몸을 위한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조금 귀찮고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2주가 지나면 움직임이 더 편해지고 한 달 후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다시 젊어졌네. 그때가 되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도 먼저 알아차릴 거예요. 요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자세가 많이 좋아졌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느껴지는 기쁨은 정말 큽니다. 내가 나를 돌보며 얻은 자신감이 외모와 표정에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은 건강에서 나옵니다. 건강은 곧 활력이고 활력은 삶의 품질을 바꿔주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운동은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마세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이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 그게 진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건강, 운동, 식습관, 생활습관 등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가족이나 친구, 이웃분들과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면 그 기쁨은 2배, 3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가 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지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채널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